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설립입니다. 자, 간단히 얘기해서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 일단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을 통괄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세부적으로는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발기 설립 짧게. 발기 설립은 자기들끼리 하는 거죠. 모집 설립은 모집한다. 그 말에가 다 들어있잖아요. 발기인끼리만 회사를 설립하는 걸 발기 설립. 주식 인수도 발기인들이 다 하는 거. 모집 설립은 발기인들이 일부 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는 거. 자, 주식의 인수. 자, 그러니까 모집하고 발기하고 두 개를 딱 놓고 제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주식 인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을 인수한다는 건 뭐겠어요? 주식을 돈 내고 가져가는 거. 아직 그 주주는 아니니까. 인수는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 발기입니다. 그 다음 발기는 적어도 일주 이상을 인수해야 돼요. 그리고 그쵸, 대비를 해야 돼. 안 돼. 예, 또 하면 되겠죠. 모집 설립은 일부는 발기인이 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는 거고, 아까 발기 설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모집 설립은 청약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둘 다 서면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식 인수를 청약하게 되면은 비진입 표시에 대한 107조 1항 단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07조 1항의 단서가 무효예요. 무효. 서로 통정하게 되면. 근데 주식 청약서는 항상 유효다.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가 성립된 후에는, 일단 성립했잖아요. 그 후에는 그 청약서를 가지고, 청약을 가지고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누가 주주가 되냐. 청약을 할 때 타인의 승낙을 얻지 않고, 자, 가설인 명의나 타인의 승낙을 얻지 않고 하면은 이거 똑같아요. 대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타인의 승낙을 얻지 않았으므로 본인이 이기겠죠. 인수인이, 주식 인수인으로서 그 인수인이 되는 거고, 간단히 말하면 여기서는, 잠깐만요. 볼펜이 떨어졌네. 자, 인수한 자가 그 다음에 하는 거고, 여기는 뭐죠? 그 인수한 자, 주식을 인수한 자가 주식 인수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타인의 승낙을 얻어서 그 사람 명의로, 그럼 명의 대자죠. 대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명의로 했어요. 그럼 누가 주식 인수인이 된다? 그 명의 대여자가 된다. 이거 꼭 중요하신, 이게 개정됐다고 합니다. 저는 개정된지 모르는데, 아시겠죠? 이것만 아시고. 그 다음에 출자 이행. 주식을 인수하고 거기다가 서면에다가 나 인수하겠어요 하게 되면 그걸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 총액을 인수할 때, 그렇죠? 총수를 인수할 때는 전액을 발기 설립입니다. 항상 먼저 하기 때문에 발기, 모집, 이게요.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되겠죠. 전액을 납입해야 된다, 이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나옵니다. 현물 출자일 때. 이거는 그냥 금액이고, 출자예. 이건 현물 출자입니다. 이따 나오지만, 현물 출자는, 상대적 정권의 기재사항이죠. 알겠죠? 저 납입은행 장소, 요거는, 금액을 인수하는 거. 현물 출자할 때는 동산일 때, 이따 나오지만 재산인수, 현물 출자, 그 다음에 특별이익, 설립비용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거는 전부 상대적 기재사항이고, 변제 설립사항이죠. 그래서 이거는 현물 출자. 내가 동산을 인도할 때는 인도하고, 부동산일 때는 등기까지 서류를 전부 완비해서 주라, 이런 얘기고. 자, 모집 설립입니다. 모집 설립에서 출자 이행하는데, 납입. 그렇죠. 주식 청약서에 기재된 은행에다 하는 거고, 변경할 때는 여기 나오는데, 이 뒤에 그 납입 장소 여기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변경할 때는 법원의 허가 필요한다. 이게 여기하고 중복되네요.
그러니까 좀 뭐한 얘기지만 이 책이 편제가 이게 돼 있어요. 뭐 해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식 청약세에 기재된 은행이다. 그 다음에 납입 장소나 납입 보관자를 변경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납입 가장 납입입니다. 이거는 납입 가장 행위, 납입 가장. 납입 가장이란 건 뭐냐면은 인수를 해가지고 돈을 내려고 그러는데 가장 납입이에요. 제3자로부터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해서 설립 등기 후 이를 인출하여 차금을 변제하는 거. 이건 납입의 효력이 인정된다. 주주 자격도 인정된다. 이런 얘기예요. 경금이라고 그래요. 보여주기만 하고 다시 하는 거. 이거는 많이 있죠. 현재 이거 유효입니다. 반드시 일단 인수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설립 등기 후에 돈을 빼가 버리는 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일단은 설립 등기 전까지는 돈을 납입했으니까. 그리고 빼가지고 남한테 아니 돈을 빌려서 납입하고 그 사람한테 갚는 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장 납입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주주 자격을 인정한다. 자, 납입 장소는 발기 설립은 발기인이 지정한 은행. 그 다음에 모집 설립은 청약세에 기재된 은행. 근데 납입 장소를 보관할 그 청약세에 기재된 은행인데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한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 실권 절차. 발기 설립은 돈 안 내면은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 실권, 권한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집 설립은 실권 절차가 없죠. 금전 출자에 노 잘못했네. 꼭 그렇게. 발기 설립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실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써놔야 되겠습니다. 실권이 있고 여기는 실권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헷갈립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모집 설립은 주주를 모집했잖아요. 돈 안 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주 권리를 안 주는 거죠. 당연한 거지. 근데 발기는 자기들끼리 몇몇이 모여가지고 회사를 설립하려고 했잖아요. 끝까지 책임지라는 얘기야. 실권 조항 없습니다. 이게 아주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발기 설립, 모집 설립. 기관을 선임해야 되겠죠. 이제 돈이 다 들어왔어. 그러면 이사, 감사를 선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발기 설립은 누가 설립한다? 발기인이 선임하고. 모집 설립은 창립총회.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모집 설립에서는 처음에 창립총회란 말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창립총회, 나중에는 회사가 설립되면 주주총회로 변하죠. 그러니까 창립총회에서 모든 걸 다 한다. 다. 하여튼 모집 설립은. 발기 설립은 일반적으로 발기인이 다 한다. 그 대신 이사 선임도 감사 선임도 발기인이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모집 설립에서 무의결권 주식 인수인도 창립총회에서는 의결권이 가능해요. 이걸 정말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결권 없는 인수인. 이따 나오지만 저도 잘 몰라요. 우선준이 뭐니 그런 거 있다고 그래요. 근데 창립총회 하니까 일단 의결권이 있든 뭐든 다 모여 그러는 거야. 창립하니까. 빵도 먹고 이런 얘기죠. 이해 갔죠? 나는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창립총회, 주식회사 청구권, 무의결권 주식 인수인도 전부 두 가지, 딱 두 개는 의결권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겁니다. 발기 설립의 감독기관은 뭐겠어요? 법원이고. 그 다음에 모집 설립의 감독기관은 창립총회.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모집 설립은 주주를 모집해서 창립총회에서 자기들끼리 다 하는 거야. 근데 발기인들끼리 지들끼리 다 하면 안 되니까 법원이 꼭 관여를 하게 돼요. 자, 중요한 거 일반 설립 경과 조사. 지금 기관에 선임을 했죠. 선임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걸 두 개 또 묶어서. 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또 나도 정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저도 상법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 이 기관이 선임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기관이 선임한 이사 감사가 일반 설립경과 조사를 하고 변태 설립 관계를 조사를 해요. 이사 감사가.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사 감사가 조사해서 여기는 발기 설립은 발기인, 모집 설립은 창립총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됐어요? 전부 보고는 누구한테 한다? 발기인한테. 모집 설립은 창립총회. 하여튼 처음부터까지 모집 설립은 창립총회한테 한다니까 다. 그리고 하고 그런데 이사 감사 전원이 발기인이거나 현물 출자거나 재산 인수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공증인한테 하란다는 얘기예요. 둘 다 공증인. 발기 설립이나 의사한테.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조사권 주면 안 되겠죠. 이사 감사가 현물 출자자거나 재산 인수 계약 당사자일 때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나오지만 특별 이해관계인이잖아. 그때 너는 빠져 그러는 거야. 그럴 때 누가 내세우라? 공증인 내세우라. 이게 공증인. 여기 두 가지. 그래서 그 다음에 변태 설립상 변태 상대적 기재사항이죠.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 그럴 때는 그때 외우라 그랬죠. 모발 이발. 자, 발기 설립은 누가 청구해? 이사가 청구해. 변태 설립상은. 모집 설립은 누가 설립한다? 모발 이발. 발기인이 청구하고 모집 설립은 그 다음에 발기 설립은 이사가 청구해. 하여튼 모발 이발 이렇게 외우지 않으면은 못 외웁니다. 모발 이발. 자, 발기 설립은 이사가 청구해요. 누구를? 변태 설립을 하려니까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더 자세한 거는 모발 이발. 그래서 전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태 설립사항의 보고는 어디에 한다? 법원이에요. 좀 중요한 거는 발기인이 빠지고 법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집 설립은 전부 창립총회에 하는 거고. 이게 지금 모집 설립과 발기 설립의 총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그 설립사항을 제가 또 좀 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설립. 자, 발기 설립은 주식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기인끼리만 하는 거고, 모집 설립은 발기인과 모집 주주가 회사를 설립시키는 거고. 아시겠죠? 그러면 쭉 진행 상황이 이런 게 있어요. 발기인이 한 명일 때는 한 명도 되니까 발기인이 있고, 그 다음에 설립 중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가 설립하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되면은 주식회사 설립되죠. 자, 발기인 조합, 설립 중 회사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가셨죠? 회사는 뭐야? 등기가 되면 이렇게 등기. 그러면 발기인 조합하고 설립 중 회사하고 차이점은 뭐냐? 설립 중 회사는 회사잖아요. 근데 등기만 안 돼 있어. 그래서 설립 중 회사가 설립 중 회사로 넘어갈 때는 그대로 동일성이 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대로. 별다른 이전 절차가 필요 없다. 그런데 발기인 조합은 아까 말씀한 대로 아직 어떤 실체 형성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간단히 말해 정권만 작성된 상태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권리주 양도 금지고, 그래서 발기인 조합하고 회사하고는 그렇게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 동일성이 없으니까 별도 이전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한 겁니다. 자, 발기 설립. 자, 기관 구성. 발기인이 이사 감사를 과반수로 선임하고요. 여기서 이사는 감독기관이고, 발기인은 집행기관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꼭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발기 설립은 전부 발기인이 지가 다 하는 거야.
이사는 그 선임한다 하더라도 감독기관이고. 그 다음에 설립경과 조사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태 설립 조사가 있고, 발기 설립 조사가 있고. 지금, 이사 감사가 조사하는 거죠. 발기인에게 보고가 되고, 변태 설립 조사는, 이사가, 검사인에게 청구하는 거죠. 이사가 청구하고, 아까 모발 이발이죠. 이사가 청구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리고 발기인에게 특별 이익을 부여하거나 설립 내용, 그럴 때는 공증인의 조사 보고로 가름할 수 있고, 현물 출자나 재산 인수에 관해서는 감정인의 감정 보고로 가름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십시오. 특별 이익이나 설립, 그거는 공증인, 감정인인데, 아까인 대로 검사인 대신에 간단히 얘기하면은 자, 변태 설립사랑이라는 거는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 이익, 발기인한테 설립 내용, 그 다음에 발기인의 보수, 설립 비용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현물 출자.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은 여러분들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옵니다. 특설공, 현재감, 특설공, 현재감. 공증인은 뭐라고 변호사 생각하면 되고요. 감정인은 감정평가사를 생각하면 돼요. 전문직한테 맡겨라. 검사인한테 하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일반 설립 경과 조사는 이사 감사 가는 거예요. 자. 이사 감사 가는 거고, 이사가 청구해서 검사인이 하는 거죠. 이거는 검사인, 공증인. 자, 이해하셨죠? 청구하고. 자, 모집 설립입니다. 기관 구성, 이것도 중요하죠. 모집 설립도 이사 감사가 설립 경과 조사는 합니다. 조사를 해서 창립총회에 보고하고, 이거는 발기인에 보고하고, 이사 감사가 창립총회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발기인이 청구하는 겁니다. 검사인을. 그 창립총회에서 이거를 부당할 때는 변경할 수 있고, 모든 건 창립총회입니다. 모발, 이발. 그 다음에 발기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발기인은 정관에다가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서명한 자만 발기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발기인에는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국가든 다 할 수 있고요. 법인도 가능하고. 발기인 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1인 발기인이 되죠? 발기인이 한 명일 때는 되죠? 자기 혼자 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럿이, 2명 이상이 모일 때는 발기인 조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끝. 그 다음에 설립중회사. 설립중회사. 그런 얘기 했죠, 제가. 설립하고 나면은 회사입니다. 설립 등기하고 나면은. 근데 나중에 2년 후에는 설립 무효 설립 무효 소송을 할 수가 있죠. 2년까지. 그때까지 회사를, 설립 무효가 되기 전까지 회사를 사실상 회사, 등기가 되기 전까지 회사를 설립중 회사라고 합니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발기인 적어도 일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했을 때, 그거는 설립중 회사가 되는 거고, 주식을 인수하기 전에는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설립중 회사 법률관계, 이거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에요. 그리고 발기인이 전부 대표를 하는 거고, 인수인은 유한 책임, 발기인은 무한 책임을 짓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거예요, 전부. 그 다음에 자기가 바꿔야지. 먼저 아가씨가
번호 알려주고 갔잖아. 자기네끼리 전자레인지 사. 이거 판례가 나오는데, 응. 그 재산인수하고 사후 설립, 이게, 미리 알려줬나?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립 중인 회사의 기관, 그 다음에 성립 시기, 기관, 의사결정기관은 성립 중인 회사죠. 발기 설립은 발기 가변수로 의사를 결정하고, 모집 설립은 전부 창립 총회사입니다. 이 창립 총회에서는 소집 통지서에 정관을 변경하거나 설립 폐지까지 결의할 수 있는데, 그 뜻을 기재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거. 가만히 있어봐요. 그 다음에 업무 집행기관은 아까 했지만 발기인입니다. 감독기관은 이사감사, 대표기관도 발기인이고요. 그러니까 집행하고 대표하고 요거 두 개는 전부 발기인이에요. 감독은 이사. 그렇게 아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설립 중인 회사에서는 다 발기인이 대부분 다예요. 그리고 모집 설립에서만 창립총회, 그러니까 발기인과 창립총회가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립 절차, 이건 또 자, 이제 설립 중에 회사를 했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절차, 정관 작성해야 되겠죠. 정관 작성하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관은 서명하고 공증을 받아야 돼요. 기명날이나 서명하고 공증. 그러나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는 공증을 받지 않고 뭐만 하면 된다? 서명만 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서명. 기명날이는 혹은 서명.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려우니까, 자, 정관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기명날이는 혹은 서명하고 공증을 받아야 돼요. 공증. 그런데 금액이 작은 거 10억 미만 발기 설립할 때 공증은 받을 필요 없다. 시험은 꼭 여기서만 나오죠. 항상 예외죠. 그래서 이렇게 외웁니다. 저는 10억이 시죠. 발기 설립이 발이잖아. 시발 공증받지 않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렇게 외우고요. 시험만 합격하니까 시발 10억 미만 발기 설립할 때는 공증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간단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관의 절제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총수, 발행총수, 일주금액,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발기인, 그쵸? 성명, 등록번호, 뭐죠? 주소까지 다. 서명이 아니고 성명.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정관에다 기재사항 중에 다른 거, 뭐 어떻게 회사 목적 상호 다 알겠죠. 근데 주식에 관계된 건 전부 정관 기재사항이라는 거. 제가 이번에는 또 새로 한 건데,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를 결정을 해야 돼요. 100주면 100주, 만주면 만주. 그리고 그 액면 주식을 발행할 때 1주 금액이 얼마인지 100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금액을 해야 돼요. 그러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 곱하기 액면 주식 곱하기 되면 자본금이 나오겠죠. 근데 그걸 전부 발행하지 않고 예를 들면 그냥 간단히 100주 발행하는데 70주만 그 설립할 때 발행하자. 그럼 나머지는 나중에 신주 발행을 한단 말이에요. 30주는. 이걸 저는 몰랐어요. 이거는 거를. 근데 이걸 이번에 확실히 알았고. 아무튼 정관의 기재사항은 주식에 관계된 건 전부 정관에 내야 된다. 이 상대적 기재사항, 여기서만 시험에 또 집중적으로 나오죠. 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이란 말은 뭐겠어요? 아까 절대적 기재사항은 하나라도 기재 안 하게 되면 무효야. 상대적 기재사항은 안 해도 돼. 근데 만약에 그걸 기재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어. 이해하셨죠? 그거를 변태라고 그래. 변태 설립이라고 그래요. 상법은 좀 이상해. 여기다가 뭐 변태 설립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상대적 설립상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변태 설립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관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는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정관에 기재하면 효력 생기는 거 상대적 기재사항. 이게 아까 말씀 나왔듯이 아까 얘기했죠. 현재감 특설공이에요. 현재감 특설공. 네,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고 주식 청약서에도 기재해야 되는 거예요. 기재해야 효력이 나오는 거. 안 하게 되면 효력이 없다. 현물 출자. 자, 주식을 인수할 때 이런 얘기입니다. 아, 돈으로만 인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부동산으로 내가 그걸 주식 살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현물이에요. 재산을 출자하는 거. 그 다음에 재산을 인수하는 거. 그 다음에 설립 비용, 특별 이익과 보수 이렇게 네 가지고 이것만 나오게 되면 뭐예요? 상대적 기재사항, 변태적 설립사항.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조금. 현물 출자. 현물 출자는 뭐겠어요? 노무나 신용은 안 되는 거죠. 현물이니까. 노무, 신용, 그걸 전부 되는 거는 무한책임 사원밖에 없는 거고, 현물 출자 규모가 작거나 제 시장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검사인의 면제가, 그 조사가 면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현물 출자를 할 때는 그 검사인의 그 조사 면제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그때 얘기했잖아요. 누가 한다?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써놔야 되겠네. 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현물은 뭐겠어요? 부동산을 내면 뭐겠어? 부동산의 전문가가 최고 전문가 누구예요? 우리나라에서. 감정평가사. 그래서 감정이라고 나오잖아요. 감정인. 이렇게 써놔야 되겠어요. 제가 하는 거 그냥. 감정인. 왜? 검사인 조사가 면제되고 누가 대신할 수 있다? 감정인. 그렇죠. 재산인수는 아니네. 현재. 그렇구나. 재산인수는 면제가 안 되고, 그렇구나. 그 얘기구나. 아니네요. 검사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면제가 안 되는 거네요. 근데 재산인수는 절대 면제가 없고, 현물 출자자. 현물 출자는 누가 하겠어요? 누구든지 현물 출자할 수 있죠. 발기뿐만이 아니고, 꼭 그 주주라도.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사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 출자자, 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 계약 당사자, 재산 인수인이죠. 조사 보고에 참여하지 못한다. 조사하지 못한다. 이사 감사 중에서 이런 자들은 왜?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관계인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 감사 전원이 이해관계이냐? 그럴 때는 공증인한테 조사보게 하라는 얘기예요. 공증. 왜? 현물이잖아. 그죠? 감정인이 아니고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보게 해야 된다. 여기 공증인이지 감정인 아닙니다. 여기 해놔야 되겠네. 어렵다. 어려워 진짜. 이거 많은 걸 어디다 외우고 이렇게 감정인이야 돼. 헷갈리게. 그 다음에 현물 아까도 나왔지만은 현물 출자나 이행 지체 이행 불능 그거는 이행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동산인 경우는 인도하고 부동산인 경우는 등기까지 해서 넘겨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재산인수 나옵니다. 이제 재산인수 이래 가지고는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재산인수 사후 설립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 일단은 제가 나와 있는 걸만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기인이 특정 재산의 소유자와 이제 이 두 사람이 계약 당사자죠. 회사 성립 후에 재산을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 회사 성립 전에 약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 회사 성립 후에 내가 그 재산을 인수할게. 그럴 때는 정관에 기재해란 얘기죠. 발기인과 소유자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거는 설립하기 전이니까 개업 준비행위죠. 회사 성립 전에 발기인이 아니고 이사, 대표이사가 체결했다면 인수기한 재산 인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립 전에 재산 인수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성립 전에 하고. 하다 보니까 어렵네. 내가 하면서도 어려워. 후에 양수하겠다. 이 사람들 발기인하고 소유자는 어떻게 한다? 회사 성립 전이에요. 회사 성립 전에 발기인과 소유자가 만나서 성립 후에 계산을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는 거예요. 웃기죠? 재산인수라 그래요. 그래서 원시정관에 기재되지 않는 재산인수는 무효겠죠. 상대적 기재사항이니까. 그런데 이 무효는 회사뿐만 아니라 양도인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재산 양도인 한 사람. 그 다음에 설립비용. 그 설립할 때는 회사 설립하기 전에 막 비용 막 들어가겠죠. 광고비, 인쇄비용, 임차료 막 이런 거. 이 정도로만 하시면 되겠고. 그 설립비용과 특설 공의죠. 공증인. 이럴 때는 공증인을 하라. 그런 얘기죠. 자본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관이 있어야 되고, 이제 돈이, 이제, 그, 정관이 작성이 됐으면은, 자, 정관 작성 얘기를 알아봤고, 자본금. 발기 설립할 때는, 주식과 금전, 현금, 현물 다 할 수 있는 거죠. 주식 총수를 인수할 때는 전액을 납입해야 되고, 금전 납입할 수 있는 거고, 현물 출자를 할 수 있는 거고, 하는 거죠. 자, 지금 발기 설립 이야기하는 겁니다. 발기 설립에는 실권 절차가 없죠. 발기인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이사 감사를 선임하고, 이사 감사가 설립 경과를 조사해야 되고, 변태 설립 사항이 있을 때는 검사인이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공증인, 특설 공증인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인이 하는 거죠. 이렇게 감정인. 이사가 청구하고, 이발 모발이죠. 이사가 검사에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사가 청구하는 거. 발기 설립, 모집 설립에는 모발, 이발, 모발. 이사가 발기인이 모집 설립은 청구하는 거고. 뭐 똑같은 거 나오네 또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발기 설립이든 모집 설립이든 떠나서 가장납입 한다는 건 한마디로 머리 이것저것 어려우면은 남한테 돈을 꿔가지고 등기할 때 돈을 주주가 주식을 인수해서 돈을 갖다가 납입을 해요. 그리고 납입하고 나서 설립 등기한 후에 돈을 다 빼서 그 사람한테 돈 갚는 거 유효하다니까. 끝. 그걸로 끝이야. 그리고 주주로서 지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립총회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과반수로 한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회사 설립의 최종 단계에서 인수로서 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고 그렇죠. 정말 많기도 하고. 자, 설립 관여자의 책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설립할 때 관여한 사람은 누가 있어요? 발기인. 그 다음에
이사, 감사, 검사인이 3명이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유사 발기인은 서명 안 한 사람이니까 발기인하고 거의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겠습니다. 묶읍시다. 그래서 자, 총괄적으로만 설명하고 여기서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그냥 설립 관여자의 책임이라는 거는 회사 설립할 때 관여한 사람은 뭐예요? 발기인이 있어. 이사 감사가 있어. 그 다음에 검사. 아까 검사를 했죠? 검사인에는 공증인과 감정인. 공증은 누가요? 변호사. 감정인은 감정평가사.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이 사람들이 관여해. 자, 회사가 성립됐다고 쳐요. 그러니까 회사가 성립하지 않게 되면 설립 비용만 되면 되겠죠? 돈 들어가는 거. 그것만 책임입니다. 책임 문제 물어보는 겁니다. 성립했을 때. 자, 회사에 대한 책임. 제3자에 대한 책임. 회사가 성립했을 때. 누가? 발기인이나 유사 발기인이. 아까 얘기했지만 모집 설립이든 발기 설립이든 대부분 다 발기인이 하게 되니까 회사에 대한 책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 충실 책임하고 손해배상 책임. 자손 대대로 회사에 대한 책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수 책임, 납입 책임. 인수한다는 건 뭐예요? 인수 계약서를 작성해요. 내가 이걸 주식을 인수할 때. 근데 중요한 거는 인수하고 납입 안 하면 안 되겠죠. 납입 책임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자본 충실 책임은 인수 책임, 납입 책임은 자본 충실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과실 책임. 손해배상 무조건 과실 책임. 상법을 통과하는 모든 손해배상 책임 대부분 과실 책임. 이해하셨죠? 손배 책임. 임무를 해태했을 때 손배 책임. 그 다음에 자본 충실 책임 뭐예요? 인수 납입 왔을 때 무과실 책임. 총 주주로 주주 동의로도 자본 충실 책임 절대 면제 못해요. 왜? 자본이 없어지면 주식회사가 없어지니까.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 누구지? 발기인이 임무를 해태했어. 그랬을 때는 총 주주도로 면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꼭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회사 불성립할 때는 비용만 된다는 거예요. 설립 비용만 발기인이 회사가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돈 들어가는 거. 인쇄비, 광고비, 사무실 비용 이런 것만 된다. 그 다음에 유사 발기인은 유사. 간단히 말해서 발기인과 유사 발기인의 차이점 딱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발기인은 정관에다가 서명 날인한 사람. 유사 발기인은 계속 그렇게 같이 해왔는데 쭉 빠져버린 사람. 서명하라. 너도 서명해. 발기인 올 때 쭉 빠지는 인간. 유사 발기인. 그쵸? 그냥 계속 어정어정만 됐던 인간. 이 인간한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죠. 서명 안 했으니까. 대신 자본 충실 책임이 있죠. 발기인으로서 인수하고 납입은 하라. 자, 이사 감사 책임이 있고 검사인 책임이 있고 이거에 대한 거를 이제 총괄적으로 설립 관여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설립만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재산 인수하고 사후 설립은 정말 중요하고 시험에도 그냥 단골이기 때문에 근데 저도 지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재산 인수, 사후 설립 대부분 이렇게 말에가 제목 가지고 대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추구도 안 나와 지금 이게. 자, 사후 설립 이거 재산 인수 사후 설립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재산 인수는 회사가 성립 전에 발기인하고 그 재산 소유자하고 전부 재산을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물을 출자할 때 재산 인수 계약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3자의 재산한테 내가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그 재산은 회사 재산으로 내가 인수를 할게. 그게 재산 인수예요. 성립 전에 계약을 하고 회사 성립 후에 인수하겠다는 약정. 명쾌하게. 재산 인수. 근데 사후 설립은 뭐냐? 자, 간단히 말하면 회사 성립 전에 계약이 아니고 회사가 성립 후에 계약이란 말이에요. 아까는 계약은 어떻게 됐어? 재산 인수는 성립 전에 했고 사후 설립은 자, 이러니 안 어렵습니까? 회사가 성립하고 났어. 설립 등기가 하고 났어. 근데 이제 2년 이내에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 2년 이내에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 이것도 헷갈리네. 그냥 지워버리랍니다. 나는 여차하면 싹 지워버려. 이거. 회사가 성립한 후 2년 이내에 이내에
재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말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 잊어먹겠네. 자, 재산인수는 성립 전에 계약이고, 사후 설립은 성립 후에 계약이고, 그 다음에 이 재산인수는 뭐겠어요? 회사 성립 후에 재산을 인수하겠다. 근데 이거는 성립 후에 전부, 다 성립 후야. 성립 후에 2년 이내에 재산을, 우리가 인수하겠다. 그러니까 사후 설립은 사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사업자 동그라미하고 후자 동그라미. 회사가 성립한 후에, 인수하겠다는 재산 인수 약속이고, 사전, 이게, 근데 왜 이걸 사후 설립이라고 말을 했냐, 이거야. 이건 또 재산 인수라고 그러고, 그럼 이건 사전 인수라고 하든가. 그렇죠? 좀 답답합니다, 외우기가. 어쨌건 사후 설립 재산 인수는 두 개는 완벽히 구분을 하고, 저도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